대법원이 혹시 있을지 모를 5월 조기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년에 대선을 2번이나 치를 수 있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5월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자, 한번 보시죠. 6월 26일까지는 대법원 선고 법정 시한입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이 전망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된 사이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고 지금 피선거권 박탈,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의 어떤 선고가 내려지면 당연히 당선 무효가 되고 그러고 나면 2달 뒤에 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 사회적 비용과 어떤 국민들의 스트레스, 이건 누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대법 선고가 5월 안에는 날 수 없다면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고 있거든요. 전현희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추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공소 유지 업무라는 것은 재판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재판은 형사소추에 포함이 되므로 불소추 특권에 포함이 돼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합니다. 네, 전원 의원이 국회 도서관까지 가봤다고 합니다. 가서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의 통합된 표현이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건데 헌법 84조가 논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헌법 84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형사상 소추가 무엇을 의미하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형사상 소추 헌법 84조에 들어있는 거죠. 호소할 소에 쫓을 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소추라는 뜻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기소 부분만 소추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리가 표준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전현희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인 건데 이재명 대표도 앞서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들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소추라는 그 의미의 뜻 기소만 일단 있다는 게 대백과 사전의 얘기라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국회 도서관 가서 무슨 책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저는 헌법책 볼 때 저도 헌법책 다시 봤어요. 네. 최근에 어떤 탄핵이라든지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번 공부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봤는데 소추에 저 재판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떤 헌법책에서도. 그래서 어떤 자료에서 그런 부분을 보신 것인지 한번 그걸 제시해 주시면 차라리 그거 객관적인 문헌이니까 그걸 우리가 또 다시 보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부분 계속 찾아보는데 어떤 추라는 거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확장 해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건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권을 줄 때 이것도 약간 특권이잖아요. 대통령에게 되는 특권이잖아요. 네네, 내란 외환죄 그렇죠. 빼놓고는. 네. 근데 특권을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합니까? 특권을 많이 줘야 됩니까? 대통령에게. 이건 좀 불리한 특권이잖아요. 유리한 특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더 봐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해석의 여지인데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의 권리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판에 의해서 거리가 되는 경우라고 해서 재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는 그럼 민주당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재판은 내란과 외환에 대한 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 보이지 않는 과로가 있다. 네. 네. 헌법에 보이지 않는 가로 쳐놓은 게 없습니다. 예. 명확하게 재판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공소 제기가 됐던 재판을 포함해서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란 외환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같은 분들이 너무 확장 해석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글쎄요. 뭐 이것을 다수설이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한테 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전 이견이 좀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겁니다. 법을 해석을 여러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해석인데 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법 취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취지를 된다고 봐야 봐요. 된다. 그 취지는 뭐냐면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왜 줬냐라는 거는 국민에게 국정안정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직을 하는 동안은 그 안정성을 추구해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안정성을 넘어서는 범죄, 그 중한 정도가 내란 외환이겠죠. 그 안정성을 넘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국정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 그게 국민의 이익과 직결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법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84조 알고 계시죠? 일각에서 헌법 제84조를 억지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들어서 국가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처장님, 예.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자, 선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대법원의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김재원 전 최고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에 왜 이런 불소추 특권을 규정했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국정의 안정적 수행과 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행위, 그 국법 행위 중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막 다투는 것을 그 결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많은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맨날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불소추 특권을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 예외 사항으로 두더라도 나머지 대통령 재직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그 수사도 하지 마라.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특권은 바로 대통령의 업무의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행한 범죄도 특권을 준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면 다 특권을 주느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그 논리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대통령의 재직 중의 행위에 하나는 것이고 그 전에 진행되는 그 재판은 명백히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죠. 그리고 범죄자는 빨리 퇴출시켜야 되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맨날 그 재판받고 있다가 스톱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 대통령 할 테니까 5년 동안 멈추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일정을 정해놓은 듯이 마구 그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느냐라고 비판을 할 때도 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그 판결 선고 일자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슨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 도와주려고 저러냐라는 오해를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발 더 이상 범죄 혐의에 연루된 사람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가 원수가 되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심지어는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재명 대표 특정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범죄자라는 표현은 범죄 혐의가 있는 으로 좀 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